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 12일에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거 큰 뉴스였죠. 네, 예. 여기에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건데요. 예. 이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건 재시험입니다. 네. 이게 가능할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유출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당일 시험 시작은 2시였습니다. 입실 마감은 1시였는데요. 시험 당일날 통상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던 다른 고사장은 1시 40분에 감독관이 지시를 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모든 소지품을 가방에 넣고 강의실 앞쪽으로 회수를 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필기도구를 낮게만 소지한 채 나머지 짐은 모두 회수를 한 상태로 이제 시험을 쳤던 거고요. 네. 반면 문제가 발생했던 고사장은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1시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험생들 말에 따르면 12시 40분에 휴대폰을 꺼서 가방에 넣으라라고 한 차례 지시가 있었고 네. 다만 해당 고사장은 가방 회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지가 12시 55분에 배부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을 해서 미리 배부를 했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네. 두 번째는 시험지가 배부가 됐는데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해당 고사장은 가방 회수를 안 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다만 배부를 하고 얼마 지나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에 착오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비상 상황이 시작된 건데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잘못 배부했다 인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학생들 관리 감독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시간에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공개됨으로써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네. 네, 당시 15분 정도 수험생들이 책상 위에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뒤늦게 수거를 한 건데 그 15분 사이에 시험 문제 유출된 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어제 시험지를 미리 받아봤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문자로 전달한 것도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정말로 재시험이 치러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지금 집단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한 수험생이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네. 집단 소송방이라고 하고 소송 지금 참여자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거군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네.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서 가처분 인용을 받고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우선 기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가령 본인이 연세대를 변호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만 문제를 사전에 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특정을 해서 점수를 무효화시키면 되는 거다. 기존에 진행했던 그 시험 전체를 무효화하지 않아도 수험생들의 입시 공정성은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사실관계가 판사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그 특정 고사장에서 유출한 시험 문제가 온라인 게시물로 올라갔는데 그걸 다른 수험생들도 접속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렇죠. 걸 밝혀내는 그게 이제 겁니다. 핵심 관건이 되는 건데 이걸 증명할 수가 있나요? 증명을 할 수가 지금 있다고 보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이 문제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시간과 삭제가 되기 전까지 조회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캡처를 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봤다라고 하는 수험생이 진술을 한다면 소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던 거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김민우 법무법인 원에 있는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조회수가 정말 많았다. 뭐 하다못해 조회수가 10이나 20만 됐다 하더라도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 일부가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물을 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의 사전 유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를 말로 전달을 하든 적어서 전달을 하든 계속 전전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험생들이 그거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입시 공정성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런 준작에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냥 그 시간 싸움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한 달 안에 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희박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2021년 수능 때도 법원이 수능 성적 발표 하루 전날에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답 확정을 좀 유예하라라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시험 문제 오류 사건을 행정법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신문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났던 사례입니다. 예. 다만 뭐 아무것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로 흘러가든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네.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했느냐.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출발점은 이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